장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윗꼬리가 달립니다. 양시장은 살짝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의미 있는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우리 시장이 지금 이번 주 가파른 조정이 있었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코스닥 지수를 좀 명명해 드렸습니다. 780선 초를, 네, 일단은 그 분기점으로 보자. 여기서 또 이제 현금을 써야 되고, 먼저 쓴 사람들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코스닥 저점이 장중, 예, 나온 자리가 781.4나가 나왔는데, 코스닥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익률 게임의 전선이 코스닥이 지금 주축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겁니다. 네, 물론 코스피 지수는 2270 저점에서 오늘 좀 LG화학의 선전으로 지금 갭 상승이 이루어졌죠.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접었을 때 강세장에 만나는 조정이, 예, 코스닥 시장이 이날 음선까지 포함하면은 8일차 조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본격적인 하락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등락 끝에 860에서 고점에 밀린 자리가 8일차죠. 네, 지금 이제 주식은 9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8일간 힘들게 나왔는데 9일차 되는 날 변곡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8일차에 서둔 것은 2차 전지주가 먼저 테슬라가 2,000불, 주당 2,000불 올라갔죠. 그러면 2차 전지주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반격이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승은 어제 하락을 주도하는 일단은 IT 영역보다는 2차 전지 쪽에서 먼저 우선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 이런 이제 반발력이 붙은 거죠. 장 끝나기 직전에 또 외국인들 한국장에 단타지라는 저 친구들 또 쓱 빼버리죠. 빼니까 또 아이고 머리나 하고 지금 매도 대응을 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점 매수한 물량은 딱 보유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작은 파동에 연동되면은 시세 나중에 돌아설 때 놓쳐버립니다. 이 말씀부터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오늘 LG화학의 선전, 제가 2차 전지가 일단 하락이 나오면 우선 매입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이번 주 수목 과정에서 들었는데, 어제를 저점으로 보는 거죠. 저점으로 보고 일단 오늘 70만 원대까지 반격이 나왔는데, 2차 전지주는 오늘 LG화학도 선전하지만은 어제 제가 끝나기 전에 빠질 때도 패턴 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직접 드렸던 첨보가 오늘 리포트 효과입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15만 원까지 수직 급등하니까 5장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첨보나 함께 보고 있는 대주전자재로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전고체 전지로 가는 고효율 전지에 필요한 첨가물이자 소재거든요. 이쪽이 유독 강한 이유가 좀 별도 이유가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고. 2차 전지 보유자들은 여기에서 바닥을 주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기보다는 추세적 대응도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네, 이런 맥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부터 보면은 일단 2차 전지 축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 내주가 가려고 하는데, 네, 일단 낙폭가 최근에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많이 빠졌죠? 근데 이거 반등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가 많은데 최근에 디램 가격이 꺾여버렸어요. 꺾여가지고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게 하이닉스죠. 그래서 많이 빠진 주가 움직이는 거 이거는 반등이에요, 오늘. 반등과 추세 값은 별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추세는 제가 2차 전지하고 35720이 카카오가 추세입니다. 카카오는 가장 적게 빠지고 오늘도 지금 상승 기조를 유지하잖아요, 그죠? 이런 대형주 움직임이 있고, 자동차도 어제 한 번 더 덤으로 빼면서 일단은 저점을 인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단기간 많이 빠졌던 현대모비스가 좀 무선적으로 올라가지만 추세값은 현대차에 이제 모아져 있죠. 현대차, 기아차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축을 형성하고 움직이니까 지금 오후에 혼조는 있습니다만은 오후장에 5G도 최근에 휴식을 좀 많이 취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KMW처럼 하단부에 있는 주가 움직임도 있었고, 가장 지금 급등 최고로 크게 나오고, 견조했던 게 이 에이스테크죠. 이런 주가들이, 현재는 지금 이 구간이 이제 2시간 반, 3시간 늘리는 구간이지만은, 오늘 상승 대열에 동참하려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였다는 것. 그래서 IT 영역보다는 2차 전지하고 5G 쪽이 한 수 위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같고,
시장이라는 것은 축이나 성격이 바뀌면 반대 급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지수와 연동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네, 시장에 이제 오늘 코스닥이 아침에 한번 더 흔들리면서 780초에서 반전이 나오니까 그동안의 약세장에 군림했던 중소형급 개별 급등주죠. 주로 뭐 코로나 진단 키트주, 일부 치료제주, 개별 제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이번에 좀 세력성으로 움직였던 엑세스 바이오 하한가 들어가죠. 네, 이거 뭐냐면은 충분히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이제 축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급등했던 주가들은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네, 이거는 반드시 좀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 볼 때는 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오늘 아침에 한번 흔들렸으니까 그죠? 나왔던 변동성 조정에서 이제 음의 힘이 더 훨씬 강했는데 이제 음을 제압하고 양의 힘으로 서서히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포착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까지 반대급부가 바이오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주들은 오늘 뒤늦게 더 빠져버리죠. 더 빠져버리는데 예, 이제 바이오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장의 셀트로네스케가 안 빠진다는 것. 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까지 마지막으로 철퇴를 맞고 빠지면서 네, 코스닥의 변동성 조정은 대부분 주말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산된 조정 압박에서 이제 하나 둘씩 벗어날 수 있는 일단 교두보는 확보하고 있고 지금 돌아선 장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장을 총평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강한 장세 속 지수가 상승할 때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세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기에 좀 대안 역할을 해줬던 중국 소비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정책 관련해서 신재생 쪽으로는 크게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종목을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압축하면 좋을지 단기에 대안 역할을 해줬던 종목군들이 오늘 사실 이차한불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이 방안과 관련해서 오늘 내일간의 일정이고 관련 소식이 아직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이라도 슬슬 좀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지켜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팁을 좀 주시죠. 예, 우리가 장세를 판단하는 거는 일단 흐름을 보고 뭐 대응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주까지 우리가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순까지 오버슈팅했던 부분은 다 배타냈습니다. 만큼 딱 배타냈죠. 정확하게 지금 그죠? 배타낸 기준점이 코스닥을 기준으로는 780이고 코스피는 2300 아래 2250에서 2270 영역인데 이 영역을 일단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오버슈팅 부분은 다 배타냈죠. 그 다음 영역에서 빨리 돌아설 거냐 아니면은 천천히 등락을 주면서 헷갈리게 하고 좀 더 괴롭히고 돌아설 거냐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저는 제가 장세는 끝난 거 아니라 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경제부총리가 코스닥의 공매도에 지금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죠. 지금 금융위가 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은 끝까지 지금 축에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전혀 그런 제재 조치가 없고 공매도도 제한에 풀어줬죠.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코스닥이 다시 이겨서 랠리를 마감하고 빠지는 건 결코 원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또 재발하고 지금 상당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데는 코스닥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 조치가 장이 약세를 보이면은 정부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코스피는 그런 거에서 벗어날 거예요. 제외되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최근에 조정 압박을 많이 받았던 주가들, 특히 바이오주들이 많이 받았죠. 이쪽은 오히려 그 반전의 계기가 될 거예요. 급등 반전에. 근데 그 전까지는 매물 압박이 거세고 또 뭐 공매도에 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약 일주일가량의 지수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은 날짜 계산했을 때 8일간에 거친 등락 일주일 반이었죠. 이 정도면은 여기에서는 타협점을 찾아줘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780이고 2300 깨지면은 이제 살 준비를 이제 모션을 취해야 된다. 단 우리가 포지션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거 참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2차 전지주는 매입을 이번 바닥을 이용해서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옷장에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뭐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네, 잘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등락을 주더라도 올해 최고의 제조 배수업황은 2차 전지라는 거예요. 이 테슬라 2,000불과 관계되는 거는 테슬라 상해 공장에 배터리는 LG화학이 책임지기 때문에 LG화학하고 연계된 이 코스닥 기업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이쪽은 제가 관계가 있다. 가져갑니다. 다만 이제 오늘 너무 급하게 올라간 폭만큼은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코스피에 제가 다른 거 안 된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당기는 이 많이 빠졌던 NC소프트가 주도하려고 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단기 반등이라 봐야 돼요. 추세값은 2차 전지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카카오에 있다는 거예요. 안 빠지고 올 36만 원 결국 안 깼죠. 36만 원 초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조정시 여전히 관심 있게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이 조금 온전하게 돌아서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도체보다는 기존의 우리가 경기 관련주에서는 자동차가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가 한 3가지 섹터 정도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외를 좀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2차 전지 축이 먼저 반격의 포문을 열어주고, 물론 테슬라의 이슈고, 리포트 이슈나 긍정적으로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신규 매수는 또 조정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좀 주가를 보면은 못 올라갔던 이런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빠져 있죠. 그 다음 축이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장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건데, 반도체 장비는 지금 최근에 D램 분위기라든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2를 출시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약해요. 근데 그 애플의 지금 아이폰은 지금 하반기 모델에 인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IT 전체로 반도체 축 자체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다음 타수는 제가 5G 쪽이 전형 선도주자죠. 요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뭐 이제 해상 풍력주 이야기 드렸는데 이쪽 축은 현재 뭐 안 빠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네, 코스닥 축이 있죠.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컸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5G 다음,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2선에 있는 선택된 후보들이고, 어제 제가 진단키트는 상당히 선전해서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 축에 포함되기보다는 반대 급부를 좀 받고 있죠. 네, CJN 같은 경우에 24만 원까지 쫙, 꼬리를 달아줬다가 오늘 아무래도 이제 IT 축, 2차 전지 축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밀리는데, 다만 이거는 큰 급등 다음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으나 뭐 주말 사이에도 또 뭐 지금 코로나 관련한 국내 확진자 증가세 추이 이런 것들 이슈도 남아있고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못 가고 헤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진짜 시장 축이 안 맞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제가 뭐 일단 일정 수준은 보유 가치가 있다는 것.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최근에 투자자들이 신규가 많이 들어가지고 물부를 너무 효과를 가려요. 강한 거를 달라붙기 위해서 안 되는 거를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과 양이 크죠. 제가 이번 주 개별적으로 지나친 급등했던 개별 종목군들, 이런 것은 제가 철퇴가 예상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펀더멘탈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 그런 제가 보니까 주말이냐, 다음 주초냐의 문제지. 지금, 이들은 쭉 빠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셀트론 헬스케어를 계속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사들이는 거는 공매도 이거 안 푼다는 거예요. 다시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하게 되면은 그때는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전제 작업이 주말에 주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축이 좋다 이렇게 딱 보다는 이 정도 축에서 노는데 비중은 아무래도 선행주자 축이 좀 먼저 말씀드렸죠, 그죠? 이쪽에 비중을 두고 오늘 하방 압력을 거세게 받는 바이오나 뭐 단기 진단 키트 이런 거 대표급 시세들은 볼만하다는 것. 네. 여전히 지금 빠지더라도 또 차후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까지를 섹터를 좀 제한해가지고, 좀 제한한 것도 아니죠. 한 5개 하겠네요. 이 정도만 좀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들 단기 플레이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섹터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